네, 경희 피레탄의원의 강대춘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후덥지근하죠. 저도 오늘 점심 때 좀 시원한 냉모밀 좀 먹었는데요. 그런데 냉모밀 먹더라도 저는 얼음을 넣지 않습니다. 약간 시원한 정도로만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너무 덥다고 자꾸 냉콩국수, 냉칼국수 이런 거는 간혹 드셔야 됩니다. 자주 드시면은 신부온도가 자꾸 내려갑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신부 온도는 면역력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전신경화증,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레이노이드, 또 조갑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분의 어떤 Q&A를 가지고 제가 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당시 저의 이 채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부온도 최적화죠. 바로 그 피레토 세라피입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독창적으로 개발한 이론인데, 원래 이 신부 온도를 올려주는 치료법은 1940년 이전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치료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 초에 이 아스피린이 개발이 되면서 동시에 소염, 진통, 해열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그 이후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이 득세를 하고 피레토 세라피는 다 사장되는 치료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피레토 세라피는 인위적으로 주사위에다가 발열 물질을 넣어서 인체에다가 주입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는 또 부작용도 심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면 세포막이 손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도 좋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스피린 또한 효과도 너무 좋고 부작용도 있지만 소염, 진통, 해열이 동시에 되니까 피레토 세라피는 사라지고 아스피린과 같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유행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스테로이드 제제, 항생제, 면역 억제제, 항암제, 그러한 유해 방식의 어떤 약물들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강력한 약물로 발전하게 되는데, 약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부온도가 더 내려간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 또 모공성 홍색 비강진, 유건성, 이 각 병원마다 진단명이 달랐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고민하다가 이 환자분은 지금 현재에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낫지를 않다 보니까 요즘 다 인터넷 서핑을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치료 방법이 마땅할까 해서 또 저희 한의원을 찾고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을 케이스를 가지고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접촉성 피부염, 모공성 홍색 비강진, 유건선이죠.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김모모 씨고 60대 청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제왕절개 이해했고요. 난소 무록으로도 수술을 한 과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S병원에서는 다발성 접촉성 피부염, J병원에서는 유건선, K병원에서 모공성 홍색 비강진으로 진단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K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계속 처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고지혈증으로 약복용하고 계시고, 또 각질이 계속 많아서 보습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의 생활 습생 및 특징은 변비가 있고요. 식사 불규칙하고 야채나 과일을 좋아한다 하고요.
비타민 B, C, 프로바이오틱스, 또 유산균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의 현재의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피부가 아주 발갈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타났던 증상들인데, 이거 모공성 홍식 비강진처럼 보이고요. 자, 또 이는 형태 있죠? 자, 색소 침착이 되고 태선화가 되는 유근선 쪽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쪽에도 인설이 엄청 심하죠. 각질도 심하고, 하나의 또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또 인설과 각질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 갈 때마다 약간 증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병명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병원마다 진단명이 다르다고 뭐 그렇다고 약이 확 바꿔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 피부 질환 환자들의 치료의 대부분은 뭐 스테로이드 쓰잖아요. 뭐 염증 치료에는 직방이니까요. 자, 그런데 왜 이분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계속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뭐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도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이유도 제가 설명드리고, 또 이분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염증과 가려움증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당시 저는 인트로 시작할 무렵에 보면 피레토 세라피라는 문구가 뜨죠. 저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질병을 설명해드리고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피레토 세라피의 이론적인 근거들 잠시 설명드리고 이 환자분에 대한 또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시 그 심부 온도,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죠. 이 Y축은 탄생의 온도, 심부 온도를 말합니다. 37도고요. 자, 35도만 돼도 저체온증에 빠져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죠. 환경 온도가 만약 27도라면 죽음의 온도는 27도까지 내려가겠죠.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심부 온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심부 온도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곡기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곡기에서 심부 온도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세포 중에서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하나의 물질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합성이 될 때, 또 합성이 돼서 분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원래는 포도당 한 분자에 38 ATP가 발생합니다. 한 ATP는 7.3kcal의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포가 가장 정상적인 일을 할 때만이 심부 온도가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할 때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하게 되고, 정상적인 생명 현상이 발휘될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는 환자분들한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병 치료는 어려운 수학이나 물리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저의 역할은 하나의 개인 교사 역할을 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분의 그 환경과 먹거리,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 심부 온도를 낮추는 요인들이 지금 뭐가 있는지, 또 피부 온도를 높이는 요인, 모공을 닫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를 저는 하나 둘씩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면서 치료하자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이 심부 온도는 바로 면역입니다. 심부 온도라는 것은 심부 에너지입니다. 이 몸속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면역이라는 것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들이 체내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체내에 있는 항체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면 면역력은 떨어지는 거죠. 항원과 항체가 싸울 때 약간의 과민 반응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과민 반응이 생긴다고 면역 과민 반응으로 여겨버리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현대의학에서는 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써버립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싸워서 항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싸움을 중지시켜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그러다 보면은 알고 보면은 신부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세포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상은 완화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 항원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더 약해져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을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또 정상을 완화시킨다라는 미명하에 신부 온도를 낮추는 그 어떤 행위를 했어도 안 된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신부 온도는 바로 면역이고 면역이 떨어질 때 모든 질병과 싸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부 온도가 37도만 된다라면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 정말 좀 선을 넘는 이야기지만 영생할 수 있다. 또 불사할 수 있다라는 말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하는 생명체, 불사하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신부 온도는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환경의 온도가 우리 몸속 온도보다 항시 낮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분도 올라가서 죽을 가능성보다는 신분도가 내려가서 죽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분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신분도 올라갈 수 있는 케이스는 우리가 화재가 나서 타서 죽거나 또 체온증, 일사병, 열사병, 열피비, 열중증과 같은 고체온증일 때만 신분도 올라가서 병들어 죽게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암에 걸려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이거는 다 신분도가 내려가서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신부 온도는 최적화가 돼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피레토세라피의 치료의 목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치료의 그 목표점을 정해놓고 치료를 해야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치료의 목표점이 되겠죠.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신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거죠. 안 그래요?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부온도를 내려버리는 그 어떤 물질을 내 구강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물, 아이스크림, 팥빙수 이런 건 엄청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찬 공기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철에도 너무 에어컨을 낮은 온도로 틀어놓고 생활하시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질병은 그렇다라면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긴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자, 그러면은 신부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죠. 그런데 이와 좀 상반되는 개념으로 피부 온도가 있습니다. 이 피부 온도는 이 두피를 포함한 사제 온도를 말하는데 실은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강 점막의 온도, 식도 점막의 온도, 위 점막, 장 점막, 또 간 표면의 온도, 폐 표면의 온도, 뇌의 표면의 온도. 그건 다 표면의 온도는 피부 온도입니다. 그래서 표면의 온도가 올라갈 때 반드시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뇌염이다, 간염이다, 폐렴이다, 구강염, 구내염, 또 식도염, 위염, 장염 모두가 다 표면의 온도가 올라갈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시 셀은 37도일 때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항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를 낮추게 돼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항상 체온의 37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부 온도는 솔직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에 체온을 측정하는데 뭐 그것마저도 또 구강에 체온 측정하잖아요. 겨드랑이, 항문. 실은 전체 다 피부 온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피부 온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부 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부 온도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피부 온도라든지 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심부 온도가 장기적으로 내려갔을 때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심부 온도가 만성적이고 장기적으로 내려갈 때 내 몸에 어떤 생리적인 병리적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알고 보면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몸부림 중에 바로 4가지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거죠.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알고 보면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는 거예요. 심부에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 혈압은 올라가겠죠. 바로 그때 고혈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혈류 속도가 떨어지고요.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대사성 질환이 생길 수 있죠. 고지혈증이라든지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알고 보면은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당뇨병이 생깁니다. 체온을 높이려고 갑상선이라든지 부신에서 우리가 당의 분비를 많게 합니다. 당의 분비가 많아질 때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당 수치가 올라가 버리죠. 근데 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인슐린을 딱 쓰는 순간 당 수치는 정상적으로 되겠지만 또 심부 온도는 어떻게 돼요? 심부 온도는 또 내려가는 거죠.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갑상선이나 부신에서 또 당 수치를 올리게 돼요. 그럼 또 인슐린을 쓰고 이거는 알고 보면은 심부 체온은 계속 내려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 수치는 올라가고 인슐린 쓰고 인슐린은 당을 조절해 주는 약인데 이는 무한 반복이죠. 당뇨병 한번 걸리면 영원히 인슐린을 써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될 수 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있다고 고혈압 약을 쓰는 순간 고혈압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심장의 박동수가 느려지고 또 심장의 박동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혈류 속도가 떨어지죠? 그럼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또 심부 온도는 내려가고 심부 온도 내려가면 또 혈관은 좁아지고 또 혈압은 올라가고 또 혈압약 쓰고 또 뱅글뱅글 돌잖아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심부 온도를 최적화해 주게 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치료가 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더 새겨 들어보시고 이번 기회에 내가 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한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집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냄비에 물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어 넘치잖아요. 바로 그것은 아래로 끌어당기는 표면 장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억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력이 강해질 때 실은 통증이 오고요. 억력이 강해질 때 조직의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우리가 피부에 있어서는 구진, 팽진, 수포, 농포, 종기, 종양 이러한 윤기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기, 종양도 알고 보면 억력이 강해진 거죠. 염증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그러니까 환부의 피부 온도가 극도로 올라갔을 때는 억력이 엄청 강해지겠죠. 그때는
조직이 엄청 커져 버립니다. 서양의 의학에 있어서는 뭐 그걸 단백질의 변성이다, 유전자의 변이다, 뭐 돌연 변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지만 그럼 단백질의 변성은 왜 됐죠? 유전자의 변이는 왜 되었을까요? 그걸 한번 물어보게 되면 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억력 때문에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피레토 세라피는 생활의학입니다. 생화학과 또 인체물리학, 유체역학과 같은 그러한 분야에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접목시켜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알고 나면. 그러나 다른 의학,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모공에 또 다침 현상이 생기죠. 당연하죠. 신분도가 내려가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또 닫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 모공이 다친다라는 이야기죠.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잖아요.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때 바로 가려움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려움증은 모공이 다쳐서 발생된 증상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가 생깁니다. 당연히 모공이 다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데, 땀 분비의 감소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무한증이 있고요. 또 뭐, 찬밥만 먹어도 막 땀이 머리에서 막 줄줄 흘러내리는 국소다한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땀이 많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다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국소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체로 열이 많이 쏠리게 되고요. 상체 쪽에 열감을 많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뭐 안면 홍조라든지 주사비라든지 여드름, 문항염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알고 보면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 다치거든요. 그러면 손발 끝으로 열이 못 가니까 수족 냉증이라든지 레이노 증후군이라든지 또 조갑 질환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심부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든 병이 발생할 수 있다. 심부 온도는 바로 면역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도, 심부 온도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3배, 5배 이렇게 올라간다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아셨죠? 피레토 세라피에서 함께 하시다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심부 온도 저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을 때 우리가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병 발생의 시작은 바로 세포 손상입니다.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너무나 많죠. 알고 보면 심부 온도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인데 우리가 외부 환경의 온도, 또 압력, pH, 물리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점, 그리고 전해질, 중금속, 뭐 약물, 수술, 환경 여건, 그 이외에도 다양한 또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이 과정도 알고 보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심부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요인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이게 동영상 촬영할 때 그때마다 자꾸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 둘씩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피레토 세라피인데, 그럼 피레토 세라피의 가장 치료의 원칙은 너무나 쉽죠? 당연히 세포를 정상화 시켜줄 때 심부온도가 최적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줘야 됩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죠. 당연히 염증 치료, 통증 치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이 쏠려버려서 문제가 됐죠. 피부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열 쏠림을 방지하려면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 꼭 3대 치료 원칙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뭐 3대 치료 원칙에 준하는 또 치료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가 케이스 별로 그때그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모공성 홍색 비강진, 유건선 뭐 다 병원마다 진단이 달랐는데 왜 또 진단이 달라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또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성 피부염, 모공성 홍색 비강진, 유건성 다 진단명이 달랐잖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실은 뭐 이러한 것들은 뭐 우리가 약간의 태선의 형태를 띠면서 또 인술 각질이 생겼기 때문에 유건선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부 발적이 엄청 심하죠. 우리가 뭐 홍피증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모공성 홍색 비강진을. 그래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다. 또 실은 피부가 발적이 되면서 또 장기화 만성화되면 각질 인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이건 또 접촉성 피부염인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과거력을 한번 보세요. 제왕절개 2번 했죠. 또 난소에 물혹도 생겼죠. 자, 이때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난소에 물혹은 왜 생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피레토 세라피에 있어서 조직의 변형이 올 때는 우리가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자,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에 융기 현상이 생기는데 바로 그때 물혹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혹이 생겼다라는 소리는 난소에 물혹이 생겼다라는 것은 난소 쪽으로 열이 확 쏠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엄청 올라갔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졌다. 그때 물혹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분은 그 전에도 우리가 신본도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과 생활 습생을 했었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수술을 또 하게 되면 알고 보면은 마취제도 써야 되고 그 이후에 항생제도 써야 되죠. 자, 그럼 그러한 또 약물에 의해서도 또 신부온도는 더더욱 내려가죠. 물혹이 너무 크니까 또 수술을 안 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위기 상황은 넘겼겠지만 또 수술 약물들에 의해서 신부온도는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는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문제가 있죠. 자, 이러한 피부의 염증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고 계셨잖아요. 자, 스테로이드는 또 어떤 약? 염증 치료약이죠.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약이죠. 근데 피부 온도가 이 강제적으로 낮출 때 신부온도 올라가면서 피부온도가 낮아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약은 없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피부온도를 강제적으로 낮춘 거예요.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 제제는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낮춰버린 약이죠. 실은 알고 보면 이분도 병원 가기 전에는 우리가 밥을 굶거나 옷을 얇게 입거나 또 이불을 안 덮고 자거나 이런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신부온도가 내려가고 피부온도는 올라가서 발적과 염증이 되었는데, 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염증이라고 보고 스테로이드 약을 쓰게 되면 이 스테로이드 약물에 의해서 또 신부온도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염증 치료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신부온도를 낮추면서 염증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은 모공이 닫혀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공을 열고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동시에 하려고 하면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속 온도를 올려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피부 온도가 높다고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추는 약을 쓰면 안 된다. 그럼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친다. 모공이 다친 이후에 밥을 먹는다. 밥을 먹고 나면 또 몸속에서 열은 발생한다. 또 그 열은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주로 열이 쏠린다. 열이 쏠리면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또 염증은 더 심해진다. 스테로이드 쓴다.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간다. 계속 무한 반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테로이드를 써서 2, 3일 만에 나았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약을 쓰다가 안 쓰면 다시 심해지니까 계속 약을 일주일 썼다가 한 달 썼다가 6개월 썼다가 1년, 2년, 5년 막 계속 장기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사분들은 당연히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심할 때만 써라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퇴양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문제는 고지혈증이 있다고 고지혈증 약을 또 복용하고 있네요. 근데 알고 보면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또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스테로이드 부작용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근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 또한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알고 보면은 또 셀의 이를 억제하는 약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 몸속으로 지방산과 그리세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알고 보면 대소변으로 빠져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 상황이라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줄어들겠지만 알고 보면은 또 약물에 의해서 심부 온도를 낮추는 형태가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참 그 원인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 다음에 또 한편 또 보세요. 각질이 많아서 보습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각질이 너무 많잖아요. 보습제 사용하겠죠. 피부 건조하다고. 근데 왜 피부가 건조한 걸까요? 당연히 모공이 닫혀서 건조한 거죠. 그 모공은 왜 닫혔죠? 심부 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힌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심부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버리자고요. 그러면은 각질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습제를 또 바르고 있죠. 보습제를 바르면 모공은 더 닫히죠? 모공이 더 닫히면은 몸속에서 발생한 열은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기 위해서 또 가려움증이 생긴단 말이죠. 당연히 이분도 가려움증이 있고 발적이 있고 또 각질이 있단 말이죠. 이 각질은 왜 생기냐고요? 각질은 유근선이라고 하면 또 태선도 생기잖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공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모공이 장기간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피부는 건조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고, 그럼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피부가 똘똘똘똘 말리거든요. 그때는 두터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리체니피케이션, 태선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분이 각질 세포 끝에까지 갈지를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각질은 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진처럼. 그러면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인설, 하얀 가루, 인설, 각질, 비듬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태선이 왜 되는지, 각질이 왜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무공성 홍색 비강진처럼 이게 피부가 붉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당연히 피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있는 거고, 이때는 그럼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지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심하면 수포나 농포가 막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진 하나만 보고도 우리가 완전히 질병을 분석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가 잘못된 게 이제 밝혀졌죠? 내가 치료를 한다고 그 치료하는 행위가 오히려 심부 온도를 더 낮추고 피부 온도는 더 높이고 모공은 더 닿게 하는 실은 악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피부 질병 치료는 정확하게 치료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건강을 더 잃게 됩니다. 질병을 치료한다 합시고 막 깝죽대다가 실은
건강을 더 잃게 된다. 더 부작용으로 더 고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 B3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복용한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은 건강보조식품을 절대로 저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비타민 B3, 비타민도요 항산화 작용이 엄청 강합니다. 염증 치료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피부 온도를 확 낮추니까. 근데 항산화 작용은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이죠. 그럼 산화가 안 되면 산화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산화열 발생이 안 되는 물질을 내 몸속에 넣으면 내 몸속 온도는 더 내려가겠죠? 모공은 더 다치겠죠?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염증은 더 심해지고 가려움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도 가려움증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려움증은 정말 치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쉬워요. 가려움증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은 모공이 다쳐서 발생한 겁니다. 자, 이러한 물질들도 알고 보면 또 유통기간을 길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딱 이러한 성분 이외에 여러 다른 성분들을 막 넣게 됩니다. 다 부형제들이 되겠죠. 자, 부형제 속에는 뭐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뭐 점정제, 유화제, 경화제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물질들이 또 심부 온도를 낮추게 되고 피부 온도는 더 올려서 염증을 더 가속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약물이든 건강보조식품이든 내가 먹거나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작용을 좀 읽어보시고 부작용 중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 뭐 피부 발적이다, 두드러기다, 가려움증이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면 그러한 물질은 심부 온도를 낮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는 제가 측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피부 온도, 표면 장력의 약화, 응력의 강화, 모공 다침 현상, 땀 분비의 감소, 이 네 가지 현상들은 우리가 보고 측정할 수도 있지만 심부 온도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 없다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피부 온도의 상승 작용이 있다라면 심부 온도를 낮추는 물질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심부 온도를 낮추는 물질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분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저는 반드시 피레토 세라피의 3대 원칙을 준수하면서 치료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겠죠?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심부 온도, 심부 에너지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발휘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당연히 피부 온도,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 되겠죠? 염증과 통증을 치료해줘야 되겠습니다. 자결감, 화끈거림, 뭐 홍반 이런 거 다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이 쏠려버렸단 말이죠. 모공이 다쳐가지고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 열이 확 잘 쏠리거든요. 그래서 그 열 쏠림을 없애려면 닫혀져 있는 모공을 활짝 열어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내 몸 전체에서의 온도 밸런스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 각각의 온도의 편차가 사라지게 된다. 바로 그때만이 피부 색깔도 일정해질 수 있고 내 면역력도 정상화될 수 있어서 내가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어느 한 질병만 치료해주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방식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접촉성 피부염이든 모공성 홍색 비강진이든 유건선이든 싹 차근차근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뭐 전신 경화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레이노이드 증후군, 조갑 질환으로 강의를 또 해드렸지만,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제가 뭐 수십 년간 치료해본 결과 질병명이 다르다고
치료 방법이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염증과 감염증이죠. 그것만 해결이 된다라면 거의 모든 질병은 다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기 종양도 하나의 염증입니다. 염증 수치가 너무 강력하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억력이 강해져서 조직에 윤기 현상이 발생돼서 종기 종양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한의원에 암 환자들도 꾸준히 내원하시는데 초창기에 오시면 실은 종기 종양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철에 냉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